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잉글리시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소 정보를 알려주는 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문법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서 이해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번 영상도 그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타이틀 보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부사구, 전치사구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구는 부사긴 부사인데 띄어쓰기 기준으로 두 글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치사구는 부사구 안에 속한 것들 중에 한 개입니다. 전치사가 사용된 거라는 뜻이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at, on, i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다른 것들은 되게 명확해요. 근데 요것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at 같은 경우는 지도상에서 뭔가 약간 지점, 점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on은 뭔가 표면 위 같은 느낌이 있고요. in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좀 어디 공간 안에 라는 느낌도 있지만 좀 넓은 공간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도 in을 쓸 수 있어요. 자, 바로 시작해보면 여기 앉아도 될까요? 허락이라는 느낌이 들죠.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할 때는 우리가 언급하긴 했어요. 그 전에 can I 라고 이렇게 동사 써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can I의 can은 우리 요 동그라미 두 개에서 요 조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 목적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의 힘은 부사에 줄 거예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can I sit here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저기 앉으시면 돼요. 이건 허락해 주는 거죠. 이것도 상대방한테 you can do something 이라는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앉는 거는 sit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 장소에 대한 정보는 저기 이렇게 나타내서 you can sit ther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장소 중에 특정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here, there, 아니면 somewhere, 아니면 home 이런 것들 있죠. 얘는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도상에서 어디든 될 수 있는 특정하지 않는 장소란 말이죠. 특정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앞에 전치사가 사용될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생략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전치사를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 확실히 이해하겠다,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다 하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근처에 한국 식당 있나요? 뭐뭐 있나요? 없나요? 우리 제일 처음 배운 주어 동사가 is there, are there이에요. 내가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에 따라서 단수로 써도 되고 복수로 써도 되겠지만 뭐 어디 한 군데 있나요? 라는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is there로 쓰시면 됩니다. 뭐가 한국 식당이, 그래서 is there a Korean restaurant?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근처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around here 또는 nearby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난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눈에 띄지 않아. 뭐뭐 하지 않는데요. 누가? 내가. 어디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주어는 I예요.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표현 모를 수 있죠. 눈에 띄지 않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형용사로. invisibl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아싸야 라는 표현을 할 때도 I'm invisible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자, 지도상에서 학교, 회사 뭔가 이렇게 콕콕 집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때는 at 이라고 쓸 수 있어요. at. 학교 같은 경우는 at school, 회사 같은 경우는 at work. 자, 그 다음 나 이 지점에서 사진 찍고 싶어. 뭔가 at이 지점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지점도 at this spot 이라고 쓸 수 있음이 뭔가 좀 짐작이 됩니다. 근데 다른 문장 성분도 보자면 내가 뭐 하고 싶대요. 뭐 하고 싶어. 사진 찍고 싶대요. 쉽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want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would like to do something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want to do something과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take a picture 또는 take a photo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그러면 어순으로 하면은 1번 나, 2번 뭐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다고, 사진 찍고 싶다고, 그리고 부사 마지막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I would like to take a picture at this spot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천장에 화재 알람이 있네. 뭐 알람이라고 하는데 경보기라고 쓸게요. 뭐뭐가 있네. 있다. 없다. There is, there are. 배웠었죠. 그리고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초반에 우리 집에 있는 명사들, 주변에 있는 명사들, 뭐 밖에서 보이는 명사들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신 분이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Fire alar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에 화재 경보기가 있네. There is a fire alarm. 어디에? 천장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표면 같은 경우는 전치사 on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천장, 벽, 바닥 다 on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장에 화재 경보기가 있네 같은 경우는 There is a fire alarm on the ceiling 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천장에 있는 그 선풍기 모양 ceiling fan이라고 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자, 벽에 모기 한 마리가 있대요. 또 있대요. There is, there are. 근데 한 마리니까 there is 쓰면 되겠다. 모기 같은 경우는 mosquito라고 합니다. 벽 같은 경우는 천장과 같아요. 표면이라서 얘도 on 쓰시면 돼요. There is a mosquito on the wall. Next. 자, 나 바닥에서 잘 수 있어. 요거 찾기 쉽다, 그죠? 잘 수 있대요.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는 can, 그리고 자다, slee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형식 동사예요. 누가, 내가, 어디서? 바닥에서. 바닥도 on 쓰면 되겠죠? 요거 영어로 바꾸면 I can sleep on the floor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식탁 위에 필기용품 좀 있네. 여기서는 필기용품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writing materials라고 합니다. writing materials. 근데 그게 식탁 위에 있대요. 식탁도 어떻게 보면 표면 위거든요. 그래서 on으로 쓸 수 있습니다. There are some writing materials on the dining table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물 위에 떠다니는 배들이 있네. 있대요. 좀 길어지니까 나눠볼까요? 뭐가? 배들. 배는 배인데 어떤 배? 떠다니는 배. 어디에서? 물 위에. 자, 이 물 위에는 부사긴 한데 요렇게까지 봐야 돼요. 배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서. 그리고 떠다니긴 떠다니는데 물 위에서 떠다닌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때 부사 취급합니다. 배는 보트예요. 근데 배들이라고 했으니까 보트로 쓸 거예요. 떠다니는 건 float예요. 그리고 물 위에는 표면 위에라서 underwater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물 위에가 없고 그냥 떠다니는 배들이라면 요 설명이 짧잖아요. 그래서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보트긴 보트인데 float 하고 뭐뭐 하는 중인이라서 여기 ing 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형용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요거는 앞에서 한번 언급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배들은 floating boats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여기 보면 어떻게 떠다니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붙었죠. 그래서 배에 대한 부가 설명이 요 전체인데 이게 길이가 좀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boats floating on the water 라고 뒤에 붙여서 보트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영어 문장으로 볼게요. There are boats floating on the water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길 위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전에 명령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뭐뭐 해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는 주어 you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주어 없이 그냥 don't으로 시작하면 돼요. 담배 피다는 smoke죠. 근데 뭐 하지 말라고? 길 위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길 위도 뭔가 표면 위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don't smoke on the street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안에 내 휴대폰 두고 내렸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요 다음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랑 두 개 나눠놨어요. 얘와 얘 차이가 뭐냐면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탈 수 있는 대중교통입니다. 뭔가 넓은 보드판 같은 위에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승용차랑 택시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전치사 on을 쓰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전치사 in을 씁니다. 그래서 구동사 중에 뭐를 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버스를 타다, 택시를 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위에 같이 조금 넓은 어떤 판 위에 올라가는 큰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에 타다 라는 거는 구동사로 get on 이라고 합니다. get on. 그런데 택시나 승용차 아니면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get on 이라고 쓰지 않고 한국말로는 동일하게 뭐뭐를 타다인데 얘는 get in 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신경 좀 써줘야겠죠. 그래서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안에 내 핸드폰 두고 내렸어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I left my phone 하고 on the bus 또는 on the subway 또는 on the train 또는 on the plane이라고 쓸 수 있고 승용차, 택시 안에 가방 두고 내렸어 같은 경우는 I left my bag in the car 또는 in the taxi라고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left는 과거 시제고요. 현재 시제는 leave입니다. 두다, 떠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뭐 두고 내렸을 때 leave의 과거 시제인 left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내 가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 뭐뭐 아니래요. 뭔가 in을 써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쉽게 접근하면 there is nothing 이라고 쓰면 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I have nothing 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어로는 I have nothing in my bag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물 안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좀 있네. 아까 물 위에 보트가 떠 있을 때는 표면 위에 있는 거고 지금은 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전치사 in을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뭐가 좀 있대요. 요거는 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표현이라서 한번 볼게요. 있대요. 뭐가? 물고기가. 근데 물고기가 좀 있기도 하고 헤엄치기도 한대요. 근데 그 헤엄치는 장소가 물 안이래요. 그러면 요 좀이라는 짧은 정보는 물고기 앞에 그리고 물 안에 헤엄치는이라는 좀 긴 정보는 물고기 뒤로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이거 영어로 바꾸면 There are some fish swimming in the water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분해서 보자면 fish이긴 fish인데 좀이랑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swimming in the water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fish 같은 경우는 복수의 뒤에 s 이런 거 안 붙여요.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한국에는 많은 다른 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이때요. 뭐가? 김치가 어떤 김치가? 많은 다른 종류의 김치. 자, 우리가 의문사절 할 때 언급하긴 했습니다. kind가 종류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명사로. 근데 많대요. 그러면 당연히 복수해서 s 이렇게 붙일 수 있고요. 많은은 many, 다른은 differen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many different kinds 김치 아니에요. 종류의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of 쓸 수 있습니다. 자, of 같은 경우는 부분 of 전체로 배우긴 했습니다. 근데 형용사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지금은 얘를 이렇게 형용사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there is가 아니라 there are를 써줘야겠네요. 이게 복수 때문에 그래서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김치라고 하고 한국에는 좀 넓은 장소죠. 전치사 in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김치 in Kore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는 많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형 같은 경우는 타입이에요. 그 외에는 위에랑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 세상에는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넓어요. 넓은 지역 이야기할 때는 전치사 in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바꾸면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people in the world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앞에 어떤 사람 있다. 이때요. 누가 어떤 사람 특정하지 않은 사람이네요. someone 또는 somebody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가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특정하지 않은 배우긴 했지만 some, no, any나 뭐 thing, one, body, where처럼 특정하지 않은 명사에 대한 부가 설명은 아무리 짧아도 뒤에만 붙어요. 그래서 there is someone 또는 somebody 하고 네 앞에 라는 정보가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앞에 같은 경우는 in front of you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문장은 there is someone 하고 in front of you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내 뒤에 누구라도 있어? 질문하는 거죠. 누구 있어? 알고 묻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는 혹시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anyone 또는 anybody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있어 같은 경우는 is there anyone 또는 anybody 라고 한 후에 내 뒤에는 behind me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is there anyone behind me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사이에는 뭔가가 있지, 뭔가가 있대요. 이거는 영어로 이제 만들기 쉬워요. There is something, 뭐 있다에 해당하죠. 우리 사이에, 뭐뭐 사이에는 between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면 There is something between us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중에 분명 범인이 있어. 우선 범인이라는 단어를 좀 알면 좋겠죠. culprit이라고 합니다. culprit.
자, 근데 있다라고 하면 there is, there are 쓰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 범인이 있다라는 거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자, 조동사 중에 우리 조동사 안 배우긴 했지만 하나씩 그냥 익혀볼게요. 자주 사용하는 거는 must를 쓸 수 있어요. must가 조동사로 사용됐을 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조동사가 사용되는 순간 동사 원형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there is, there are만 배웠지만 지금은 여기 is are 못 씁니다. 대신에 is are에 동사 원형 형태인 be를 쓰면 돼요. 그래서 분명 뭐뭐가 있어 라고 할 때는 there must be 하고 범인 한 명이라면 a culpri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죠. among 이라고 쓸 수 있고 우리 u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 we도 있고 뭐 our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us 써요? 전치사라는 말이 영어로 preposition이거든요. pre가 뭐뭐 전에, 포지션이 위치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전에 위치하냐면 명사 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적격 대명사인 us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에 분명 범인이 있어 라고 영어 문장으로 나타낼 때는 there must be a culprit among u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중에 분명 범인이 있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분명이란 어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우선 우리가 뭐뭐가 있다,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there is, there are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명의 느낌을 조동사 must를 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must는 첫 번째 확신할 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당위성,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동사가 사용됐을 때는 동사 원형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is나 are 대신에 이렇게 be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must be가 되겠죠. 그리고 범인은 이거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ulprit이라고 합니다. culprit. 그러면 지금 우선 여기 우리 중에는 빼고 분명 범인이 있어 라는 표현을 할 때는 there must be 범인 셀 수 있죠. a culpri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면 culprits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같은 경우는 뭐뭐 중에 among 이라고 쓰는데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us라고 써요. 근데 우리가 대명사를 배울 때 우리 할 때 we도 배웠는데 왜 us를 써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 전치사 뒤에 사용돼서 그러는데 전치사 얘기 잠깐 할게요. 전치사가 영어 이름이 preposition이에요. pre가 뭐뭐 전이고요. position이 위치란 뜻으로 뭐뭐 전에 위치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전에 위치하냐면 명사 전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의 목적어도 동사 뒤에 있죠. 동사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전치사의 대상이다 해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목적격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among us라고 할 수 있고 이 전체 문장 영어로 보면 there must be a culprit among u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걸 좀 지워야겠네요. 자, 내 옆에서 이것도 명령문이죠. 명령문 같은 경우는 좀 쉽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쓰래요. stand 하고 내 옆에 같은 경우는 next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 I 안 쓰죠. 전치사의 목적어라서 목적격 대명사 써야 됩니다. 그래서 stand next to me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stand next to me. 자, 주유소 건너편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라는 표현은 지금쯤 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근데 어디 있냐고. 주유소 건너편에. 건너편에 라는 표현은 여기 보면 across from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across from. 주유소는 gas station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gas는 그 기체 가스가 아니라 개솔린
앞에 ga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솔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유소 건너편은 across from the gas station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하철역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위치해 있대요. 뭐가? 지하철역이. 어디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요. 자, 근데 여기 영어 문장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위치해 있다라는 표현을 is locate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부터 이야기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ed가 붙었어요. 그리고 동사 뒤에 ed 붙는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시제. 한국어로 하면 쌍시읒 받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 분사. 이 분사라는 말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과거에 어떻게 된 하고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수동은 이제 능동의 의미랑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별거 아니고 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서브웨이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생물체가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수동의 의미로 형용사로서 여기에 위치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100%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 다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라는 표현으로 within walking distance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within 따로 walking distance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덩어리로 기억하면 덩어리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일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는 within walking distance는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문장 안에서 장소 정보, 부사로서 존재할 때 다양한 형태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근데 장소 정보를 말하는 부사의 형태가 이것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넣어봤고요. 부분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같이 보여드리는 게 나중에 실제로 문장에서 사용할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알려드려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